안녕하십니까. 노자의 도덕경 세계를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노자 도덕경 제63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63장의 키워드를 보원이덕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보원이덕의 뜻은 원한을 덕을 베품으로써 갚는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3장의 본문이 어떻길래 보원이덕이 오늘의 키워드가 됐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63장의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위무위하고 사무사하고 미무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대소다소에 보원이덕하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위무위를 하되 행하되 머무름 없이 행하고 일하되 머무름 없이 일하고 맛보되 머무름 없이 맛보고 이렇게 의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일을 겪든지 간에 큰 일을 겪든지 작은 일을 겪든지 또는 많고 적은 일을 겪음에 있어서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또는 많고 적은 모든 일을 겪음에 있어서 보원이덕해라는 거죠. 그 크고 작은 일을 겪고 많고 적은 일을 겪다 보면은 원한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또는 원망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덕으로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 덕으로서 언덕을 베품으로써 오히려 베푸는 것으로서 보답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무위가 어떤 뜻이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위무위는 도덕경 3장에 위무위적 무불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무의를 행하면 이 말이죠. 즉 머무름 없는 그런 그 베품을 좋은 정치를 하되 그 좋은 정치라는 그런 마음을 두지 말아라는 거죠. 백성을 편안하게 해줬으되 편안하게 해줬다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하면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치를 하면은 무불치 백성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도덕경은 제왕학이니까 한 나라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백성을 이와 같이 도덕경의 내용처럼 다스리면 그야말로 국태민안하고 세상이 평천하가 된다. 천하가 태평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사무사하고 그 일 없는 일을 행한다 이 말. 일 없는 일을 행한다는 것은 일을 하고도 내가 이랬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이거를 요거에 대한 설명이 도덕경 48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취천하 상이무사 천하를 취함에 있어서 천하를 얻는다 해요. 천하의 대권을 얻음에 있어서 무사로서 일 없는 일로서 천하를 취하라 이 말이죠. 천하의 대권은 조작하는 이 무사라는 것은 조작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천하를 얻음에 있어서 대권을 얻음에 있어서 조작해가지고 대권을 얻지 말아라 이 말이죠. 뭐 조작하는 일은 여러 가지겠죠. 현대판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선거를 조작한다든지 또는 뭐 지지율을 조작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조작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 대권을, 천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뒤끝이 좋지 않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자님은 사무사, 천하를 취함에 있어서, 천하의 대권을 얻음에 있어서 항상 조작함이 없는 떳떳하게, 명분에 맞게, 양심에 입각해서 천하를 취해라. 대권을 쟁취하더라도 올바르게, 정당하게, 사전 투표해가지고 투표를 사전 투표, 우리 대선, 총선 보면은 사전 투표에서 전부 다 조작이 심해졌죠. 그렇게 조작하지 말아라. 조작하면 민심을 조작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백성의 마음을 조작해서 대권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 설사 죽기 전까지 법의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역사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 그거를 노사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 미무미하고 맛없는 맛을 보고 이 말이죠. 맛보되 머무름 없이 맛을 본다. 이 내용은, 미무미의 내용은 도덕경 35장에 나와 있습니다. 도지 출구 다모 기무미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를 미무미를 이해하시려면은 도가 나오는 출구는 담백해가지고 맛이 없다. 도는 양심이잖아요. 양심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보면 밋밋하다. 맛이 물처럼 무맛이다. 무맛이지만 이 물은 이 천하의 모든 중생들을 다 편안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맛없는 맛이 진짜 맛이다.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다는 거죠. 맛에다가 여러 가지 맛 좋은 설탕을, 달달한 설탕을 닫았는지 콜라처럼 톡 쏘는 거를 넣어갖고 이렇게 아주 요상여릇하게 뭔가 MSG를 가미해가지고 독특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오래 가지 않는다. 잠시 잠깐 이거 독특한 물이네, 독특한 맛이네 하고 사람의 호기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맛에 양심적인 이런 양심적인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나라의 정책을 시행해도 양심에 입각해서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지 않고 그야말로 똑바르게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맛이 없죠. 정치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뒤에서 좀 봐주십시오 하고 뒤에서 돈도 뇌물도 왔다 갔다 하고 말이지. 또 안 그러면 음식도 사주고 말이지. 좀 굽신굽신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맛깔나게 이 세상을 뒷거리도 좀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의 맛인데 그런 것 없이 FM대로 여법하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려 하니까 거기에 특화되지 않은 현대의 어떤 공무원들은 조금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그 공무원들 중에서도 진짜 FM대로 공정하게, 어떤 사람은 내하고 친하니까 잘 봐주고 어떤 사람은 내하고 모르니까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조금만 법에 어긋나도 안 봐주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의도로 백성을 다스리면 안 된다. 그리고 대소다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일을 겪기도 하고 작은 일을 겪기도 하고 많은 일을 겪기도 하고 작은 그런 어떤 곤란을 겪기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다 보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는 일이 있다. 또는 정적으로부터 내가 여당이면 여당 대통령이 전부 다 관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서포트해주는 여당이 어떤 힘으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야당은 이렇게 야당의 말을 무시해 보이고 마음대로 이 국정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여당의 그런 어떤 독주를 야당이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 또는 원한식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 덕으로서 이렇게 갚는다. 여기서 공자님은 이 덕을 이렇게 보원이덕이라는 이 구절은 노자님의 말씀이지만 공자님은 이직보원이다. 정직함으로써 원만한 마음을 갖는다. 공평무사하게 정직하게 일 처리하는 것으로서 원망하는 마음을 잠재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정직 공평하게 하는 것은 공정무사하게 하는 것은 당신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여법하게 법에 입각해서 원칙에 입각해서 내가 이렇게 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잠재운다. 어느 한 사람에게 정지하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나에게 친하니까 그 사람은 좀 잘 봐주고 어떤 사람은 내하고 소원하니까 뭐니까 FM들하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친척이든 나와 먼 백성이든 다 똑같이 법에 입각해서 공정한 나라의 법에 입각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원이덕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 원수 맺은 사람을 똑같이 말이지. 나는 나라 백성을 위해서 했는데 야당에서 말이지. 국정 운영한 걸 야당하고 발맞춰서 안 하고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원망하는 마음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원망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당신들은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가져와라. 내하고 같이 오리를 같이 갈래 할 때는 오리까지 가서 되겠나? 심리까지는 내가 가주마 하고 이렇게 해준다. 누가 너에게 오른밤을 치거든 아이고 오른밤만 쳐도 되겠다. 자, 왜 이쪽 밤도 한번 더 쳐보라고. 이런 식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곤란하게 하고 나는 편안히 있고 싶은데 오리 가자 하니까 가기 싫은데 가자 하니까 나는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있다니 가기 싫은데 이 양반이 왜 자꾸 내보고 오리를 가자 하지?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덕으로서 그래 네가 오리를 가자 하면 내 심리까지 가져마 하는 그런 어떤 언덕을 베푸는 마음으로서 그 사람을 상대해라 이 말, 보답해라 이 말이죠. 또 그 사람이 내가 나름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는 그런 어떤 정치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왼쪽 뺨을 막 훑기듯이 예를 들어서 국정감사라든지 안 그러면 또는 청문회에서 뺨을 후리칠 정도로 그런 어떤 발언을 세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세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 오른밤을 쳤으니까 그러면 왼밤까지 이렇게 드러내릴 정도로 자기 있는 양심 그대로를 드러내라. 자기가 잘못한 것은 청문회 하는데 잘못한 것을 나의 살아온 어떤 과거를 끄집어내는데 그래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과감하게 시인하고 그거 말고 또 내가 더 잘못한 것도 없습니까 하고 이렇게 왼뺨까지 오른쪽 뺨을 내가 잘못한 거를 막 이렇게 회초리를 쳤단 말입니다. 뺨을 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변명하려고 급급하지 말고 잘못한 건 확실하게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왼뺨까지. 그거 말고 제 과거에 또 막 예를 들어 청문회하는 질의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런 잘못 말고 또 뭐 잘못한 거 없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과감하게 언제든지 잘못한 것은 내가 다르게 받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왼쪽 뺨을 내비칠 정도로의 그런 어떤 마음으로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원망하는 마음을 잠재우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요것을 조금 더 그 법구경 쌍요품에 보면은 석가는 원한으로 원한을 갚으려 하면 이 말이죠. 원한은 끝내 그치지 않는다. 오로지 참음으로써 원하는 신하니 이 법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오로지 참음으로써 원한을 거치는 것은 열애의 법이다. 석가의 법이다. 열애 부처님의 법은 오로지 참을 인자. 참음으로써 내가 잘못한 것은 받아들인다. 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육도문자를 쓴다 하면은 내가 똑같이 나도 맞받아서 육도문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육도문자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수용하고 나는 덕으로서 점잖하게 상대한다. 상대방이 국회의원이면 의원의 어떤 품격을 높여주는 그런 말로서 내가 대응을 한다. 국정감사라든지 또는 청문회에서 육두문자가 오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말이지, 과음을 치고 말이지, 육두문자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어떤 그런 의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품을 존중하면서 있는 그대로 여유롭게 상대방의 어떤 질문하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그렇게 이 정치를 하라. 그렇게 이 백성을 위한 그런 이발을 하고 백성을 위해서 법을 만들고 또 그렇게 정책을 시행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도나느 기이하고 위대의 기세니라. 이거는 어려운 일은 이 말이야.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부터 도모한다. 어려운 일이 발생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면 쉬운 일부터 차근차근 해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확실하게 해결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도모해서 큰 일을 해결한다. 그 이유는 천하난사는 이 천하의 이 세상의 어려운 일들은 이 말이죠. 필자의하고 쉬운 일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쉬울 일, 평이야. 아무것도 안 하는 평범한 일에서 이 어려운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니는 잠시 잠깐 이 소홀하기 쉬운 아주 평이한 일에도 이렇게 늘 이렇게 잘 살펴가지고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뚝이 터지려면 조그마한 균열이 이렇게 뚝이 있으면 뚝이 터지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균열이 생겼을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때 뚝을 막아야 된다. 이 큰 뚝이 무너지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천하의 큰 뚝이 무너지는 그런 어떤 아주 순한 홍수의 난이 일어날 때는 작은 뚝이 조금 이렇게 물이 삐져났을 때 미리 이렇게 점검해가지고 그거를 물 새는 것을 안에서부터 잠수부가 내려가가지고 어디서 이 물이 저수지 물이 뚝이 터지는가를 확실하게 체크해가지고 쉽게 처리할 때 쉽게 메꿀 수 있을 때 메꿔야 된다.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 마찬가지죠. 천하의 큰 일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무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집안의 부부간의 싸움도 사소한 언쟁, 사소한 말 한마디, 아 다르고 다르는 이 사소한 작은 말 한마디에서 큰 일이 생긴다. 이혼하지도 않을 텐데 뭐 조그마한 언쟁이 서로가 배려를 해주고 막 입 조심하면 될 것인데 입을 조심 못 해가지고 갑자기 서로 이혼하는 일이 생긴다. 마찬가지 국가를 운영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가 말이지 자기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가지고 말이지 예? 나라의 큰 그 임금의 지위에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또는 자기 행실을 조금 잘못해가지고 탄핵을 받아서 이렇게 국가의 그런 지도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누구에 의해서 막 압박을 받아서 사표를 내라. 네가 국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사표 내라. 그래갖고 아이고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갖고 사표 당신이 탄핵받을 만한 그런 어떤 사유가 이래 하니까 당신은 자리에서 내려와라 해가지고 하야 그 말 듣고 하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 이거 하야 하겠다 해가지고 발표하는 바람에 또 이렇게 하야하는 뭐 시장직을 또 이렇게 잃고 안 그러면 국가의 수반 자격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임금은 지도자는 상세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상대방이 또는 야당이 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어떤 실무자가 이 국정 책임자의 지도자의 어떤 잘잘못을 이렇게 거론했을 때 과연 그것이 그 정부가 옳은 정부인지 그런 정부인지 그거를 세밀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또는 중요한 것은 요즘은 매스미디어 사회라서 나라, TV 또는 요즘은 유튜브 이런 매체의 가짜 뉴스들을 자꾸 이렇게 생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가짜 뉴스를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퍼뜨림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않은 작은 일을 퍼뜨림으로 인해서 이 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언론도 잘 이렇게 컨트롤해야 된다 이거. 그러므로 성인은 이 말이죠. 거룩한 지도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공자맹자 같은 그런 어떤 대육아의 선비를 뜻하는 게 아니고 이 노자린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은 옛날에 연임금, 수임금, 우임금, 탕임금 이와 같이 도와 재정일치 사회에서 종교와 국정을 같이 운영했던 이 연임금, 수임금, 우임금, 탕임금 같은 그런 성스러운 사람, 덕이 많은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내 마침내 불이돼 크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예를 들어서 임금이 됐다. 천명을 받아서 임금이 됐다. 임금이 됐는데 내가 임금이 됐으니까 내가 대업을 한번 성취해 봐야 되겠다. 이 작고 평이하고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 백성을 다스리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기치를 내건단 말이에요.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대통령 됐다고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대한 타이틀을 내걸고 말이지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도저히 소득주도 성장이 안 되는 시기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그런 상황 하에서 타이틀을 끄집어내야 돼. 처음부터 어떤 타이틀을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런 정책이 도저히 펼쳐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큰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벌인다. 그래서 성인은 끝내 크게
크게 되려고 하지 않는다. 위대한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억지로 뭐 하려고 공포하지 않는다. 대업을 성취하려고 미리부터 설레발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히 큰 대업을 이룰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큰 대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작은 평이하고 쉽고 작은 일에 충실한다. 이게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5.16 혁명을 이렇게 가지고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하다. 먹고 살기 힘든다. 그래 농촌에 가보고 또는 공장에 가보고 또는 장사하는 시장에 가보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허덕이더라고요. 그 현장에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에 돈이 없구나. 돈을 빌려 차관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이 차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독일로 가야 될 것인가? 안 그러면 가까운 일본으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가까운 일본으로 갔죠. 그 일본은 우리가 36년 동안 이렇게 식민 지배받는 아주 그런 과거가 있어서 일본에 가서 고개 숙이고 돈을 빌려온다는 것은 진짜 국가의 수준.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극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돈을 빌려줄 데가 없다. 그런데 각각 그 당시에 1950년도, 60년대 초에는 그래도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렇게 풍부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 가서 돈을 빌려온 거다. 빌려와서 경제개발을 하고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어떤 정책을 하고 또는 마을도 시골도 지붕도 수리하고 개량하고 해갖고 옛날에 저도 기억납니다만 잘 살아보세요 하는 그런 노래도 있고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아주 쉽고 작은 일에서부터 국민들을 잘 살리는 일을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대업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몇만 불 가는 그런 현재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적당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같이 처음부터 크게 대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 승인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과연 국민들이 가려운 것은 무엇인가?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를 확연하게 작은 일과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천리길, 큰 먼 길을 그런 대업을 천리길에 끝까지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부경락은 필과신하고 대저 가벼운 경솔한 성낙은 우리가 대권을 쥐기 위해서 이 선거 유세할 때 공약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전라도 가서는 아우토반을 건설해 주겠다. 또는 경상도 가서는 부산에 가서는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해 주겠다.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공약을 남발하게 되면은 이 말이죠. 쉽게 경솔하게 공약을 남발하게 되면은 그것은 반드시 그 신뢰성이 적다. 그 공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적다는 거예요.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이와 같이 경락해서는 안 된다. 경솔한 그런 어떤 공약, 성낙, 공약을 남발하면 안 된다. 이게 사업이 타당한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대권을 장악해서 대권을 정치해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책을,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공약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 이 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공약을 남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반드시 신용이, 신뢰성이 떨어진다.
다이 그래서 쉽게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 많으면 이 말이죠. 반드시 나중에 곤란한 일도 많이 생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시로 그래서 성인은 나라를 훌륭히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는 이 말이죠. 오히려 쉬운 것을 어렵게 생각해서 신중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가볍게 자기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뭐 가덕도 신공항 이런 것은 가볍게 겸손하게 내가 공약을 해도 되겠다 하고 쉽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보기에 쉽게 생각하는 것도 신중하게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농사는 농사꾼에게 장사는 장사꾼에게 그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대통령이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높다 하더라도 한 분야의 전문가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치료는 의사에게 뭐 또는 뭐 처방은 약사에게 이와 같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쉬운 것을 어렵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해서 끝내는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다. 어려움이 없이 나라를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금방 해석한 것은 외왕적으로 밖으로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행해야 될 그런 쪽으로 63장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내성적으로 안으로 도를 깨달아서 신선이 되는 그런 쪽으로 이 도덕경을 해석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 내성적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무위하고, 사, 무사하고, 미, 무미하고, 이거는 행하되 머무름 없이 행하고, 일하되 머무름 없이 일하고, 맛보되 머무름 없이 맛보고, 요거를 내성적으로 해석하겠다면, 요거는 치허덕이다. 일을 짓자. 마음을 이 빌허자. 위 무위는 마음을 이렇게 텅 비네 마음을 그냥 텅 비어라. 크게 이 빈에 텅 빈 마음이 지극하게 이럴 때까지 행하는 것이다. 이 무위를 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무사라는 것은 요거를 귀근 완정이다 이렇게 해서 뿌리로 돌아가는 것은 전번에 한번 했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고요함이다. 사무사는 귀근을 뜻하는 것이다. 귀근은 담백이다. 돌아갈 기자는 낀 것으로 돌아간다. 담백 공부한다. 이거는 회광반조 공부. 회광반조 해가지고 일 없는 사람이 된다. 늘 눈앞에 드러나는 불성자리를 늘 알아차리는 담백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본래로 돌아가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되게 한다는 거죠. 요거는 위무위는 마음을 텅 빈 상태로 하는 법이고, 요거는 사무사는 고요하게 허정이라는 뜻이 거의 비슷합니다만은 표현을 약간씩 달리하는 거예요. 요거는 해도 내가 뭔가를 했었어도 뭔가 이루어냈어도 이루어낸 바가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무위는 무심이라고 하죠. 무심. 마음을 이렇게 비우니까 무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무사는 이와 같이 귀건 일을 해도 일한 바가 없다. 이거는 내가 무심을 뜻하는 거죠. 이 공심, 이걸 공심이라 했잖아요. 마음을 비운다. 그 다음, 몸이 맛을 보되 맛없는 맛을 본다. 이 법률이죠. 이 부처님의 또는
노자님의 이 진리를, 이 신설이 되는 진리, 이 법을 수행하다 보면은 열, 깃불 열자, 법의 맛, 내가 이 신선의 노자님의 이 곡신불사의 이 길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 현빈지물을 늘 알아살다 보니까, 그 맛이 참 기가 막힌 신선의 맛이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다. 이 맛은 담담한 맛이다. 법열은 담담한 맛이다.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그런 순진무구함으로 돌아가는 그런 맛이다. 적자지심으로 돌아가는 이 의미는 적자지심. 어린아이의 그 마음은 적자지심, 맛없는 맛이다. 깐난아이의 마음은 맛없는 맛과 같죠. 본래 마음이죠.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선을 이룬다. 이 도가의 이 법은 신선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죠. 도교의 법은. 그렇게 해서 대소다소의 보원이득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고 많고 적은 일을 겪음에 있어서 항상 원망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상대가 내게 그런 원망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일을 해도 항상 덕으로서, 그래, 내가 알 수 없는 과거에 저 사람한테 애무소리를 했겠지, 저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내가 안 갚은 일이 있었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불이익을 당해도 항상 덕으로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지고 그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응하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도나누 지하고, 어려운 일은 쉬운 일에서부터 도모한다. 자, 여기에서 내성적으로 노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요거는 성가적으로 하면 직지인심이다. 요 지는 정을 빠졌다. 이 심은 심성, 성자가 빠졌죠. 성품성자. 곧바로 눈바른 선지식으로부터 지점을 받는다. 가르침을 받는다. 자기 본래 불성을, 심성자리를 지점받는다. 이 심성은 노자님은 복신이다. 이렇게 복신불사다. 죽지 않는 골짜기의 신이다. 이 심성은 노자님은 복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는 현빈지문이다. 현빈지문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자의 표현은 이 인심을, 불성을, 직지인심의 이 불성을 복신이다. 현빈지문이다. 또는 중묘지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쉬운 일에서부터 어려운 일을 행하라. 이 직지인심,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곡신을, 현빈지문을 아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눈밝은 선지식인가? 이 곡신을 아는가? 저 사람이 현빈지문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선지식이라 생각해서 가는데 알고 보니까 직지인심 모르더라요. 곡신 모르더라요. 현빈지문을 모르더라요. 그러면 그거는 눈밝은 선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직지인심을 얻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선지식을 방문하는 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해 저 사람이 선지식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직지인심을 구해야 된다. 곡신의 다리를, 곡신불사의 현빈지문을, 중묘지문을, 조본문을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 사소한 쉬운 일은 선지식을 방문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은 직지인심, 이 어떤 곡신을 아는 일이다. 이 심성, 불성자리를 아는 일이다. 그 다음에 큰 일은 작은 일에서 시작한다. 큰 일은 뭡니까? 불교로 일하면 성불 부처가 되는 거죠. 또는 도교, 유불선, 선교로 일하면 신선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신선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신선성불이 되는가? 불교의 말에는 견성성불이다. 자기 본성을, 어떻게 보면 이거로
꼴짝이 또는 요 신, 곡신의 주말입니다. 노자님 불교의 어떤 성가적으로 하면 견성성불이다. 견성하는 것이 작은 일이고 성불하는 것이 큰 일이다. 또 곡신의 자리는 현빈을 보는 것이 작은 일이고 신선을 이루는 것은 큰 일이다. 그러니까 이 성불하려면은 반드시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이 식지인심, 심성자리를 저주받아야겠다. 또 도교식으로 하면은 신선을 이루려면은 노자의 법명을 이은 사람을 그 진인을 찾아가가지고 곡신의 자리를, 현빈의 자리를 지정받아야 된다. 현빈을 지정받아가지고 늘 곡신의 자리, 현빈의 자리를 알아차린다. 불교로 말하면 불성을 알아차린다. 반야신경으로 말하면 관자재보살한다. 이 관이나 견이나 똑같은, 관찰한다, 관한다, 본다, 알아차린다, 똑같은. 자재보살은 자기 불성을 뜻하는 거죠. 관자재보살을 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다. 눈 밝은 선지식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직지인심을 얻으면은 관자재보살이 견성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다 이거. 직지인심을 얻지 못하면 견성이 쉽지 않아요. 또 산속에 있는 진인을 찾아가가지고 곡신의 자리를, 곡신불사의 자리를, 현빈심을, 좁은 문을 지정받은 사람들은 이 견곡신 또는 견현빈, 이게 쉬운 일이다. 이 작은 일이다. 매일같이 늘 알아차린다. 자기 곡신을 늘 알아차리는 그 일에 충실히 함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신선이 되어 있다. 견성을 늘 매일같이 관자재보살함으로 인해서 성불이 어느 사이에 내가 부처가 되어 있다. 부처 같은 옷을 입고 부처 같은 거처를 하고 부처같이 음식을 먹고 또 부처 같은 말을 하고 부처 같은 행동을 하는 부처가 되어 있더라. 그 첫걸음이 견성이더라. 늘 불성을 알아차리는 것이더라. 이것이 작은 일이다. 이것은 큰 일은 이것이죠. 그래서 성인은 도를 깨달은 눈밝은 선지식은 끝내 큰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바로 성불하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신선이 되려 하지. 이 단계가 있다 이거야.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직지인심을 얻어가지고 늘 관자재보살 해야 된다. 자기 불성을 늘 알아차릴 수 있어야 성불이 된다. 자기 곡신의 자리를, 현빈의 자리를 늘 알아차릴 수 있어야, 늘 지킬 수 있어야 신선이 된다. 처음부터 이렇게 무작배로 크게 큰 사람, 부처가 된다든지 신선이 되려는 추구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해서 능히 큰 신선을 이루고 부처를 이루고 해탈을 이루고 자유인이 된다. 진인이 된다. 크게 된다는 것은 진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경락은 필과신하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락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식 6가지의 아르마리를 뜻하는 겁니다. 사람이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생기는 육식. 눈이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고, 귀가 소리를 연해서 이식이 생기고, 코가 냄새를 연해서 비식이 생기고, 혀가 맛을 연해서 설식이 생기고, 몸이 촉감을 연해서 신식이 생기고, 뜻이 법을, 개념을 연해서 의식이 생긴다. 그 의식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점점점 자라나면서부터 이 아르마리를 쫓아간다. 이 아르마리가 자기 삶의 기준이 된다. 자기가 알고 인식한 바대로 살아가는 거니까요. 너무 겸손하게 그 아르마리만 따라가면 안 된다. 이 인식도, 아르마리, 이 지식도 올바르지 못한 지식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정부 가운데 그 정부가 다 옳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기가 습득한 그 지식이 아르마니가 올바른 지식인지 안 그러면 잘못된 지식인지 자기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점검하지 못하고 가볍게 그 육식을 세상에서 떠도는 그런 어떤 뭐 유튜브에서 떠들지 안 그러면 TV,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런 어떤 지식을 정보를 있는 그대로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가볍게 승낙해서 수락해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그거는 정보는 내가 확인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적다 이 말이야. 내가 현장에 와서 과연 이 정보가 옳은 것인가? 가짜 정보 많죠. 요즘 뭐 가짜 뉴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자기가 검증하지 않은 이상은 이 신뢰성이 적은 것이다. 누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시장에 범이 나타났다. 뭐 뉴스에 누가 가짜 뉴스를 내갖고 재밌게 한다고 유튜브 뭐 조회수 올린다고 뭐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호랑이 모습 또는 시장에 나타난 걸 그거를 막 이렇게 영상으로 짜집게 해가지고 진짜 시장에 호랑이 나타나는 것 같다.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워하네. 그런 것들도 그런 정부가 우리가 이 육식을 통해서 아르마리 지식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옳다. 그것이 유튜브에서 나왔으니까 또는 뉴스에서 말했으니까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낭패를 보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뒤에 다이 쉽게 생각하게 하는 일이 많으면 나중에 반드시 많은 곤란한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정보의 오류가 많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떠도는 그런 아르마니 지식들은 자기가 스스로 검증해야 된다. 검증하지 않고 그걸 있는 그대로 비판 없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은 이러한 필다난이 생긴다. 많이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 특히 뭐 우주 문제, 천체 문제 이것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속자라는 그런 선지식은 너무 공상과학에 빠지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우주에 올라가 보지 않은 이상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 뭐 달나라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는 일이다. 그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대기권 밖에 나갈 수 있다. 달나라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어떤 지식들은 내가 검증이 되지 않는 이상 그거 한 30% 내지 20%만 받아들여야지. 그게 뭐 확실하게 내가 달나라에 가보지 않고 달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확실한 물론 뭐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이렇게 둥근 지구를 보여주고 또 달나라에 간 것을 보여주고 하지만 내가 가보지 않고는 그거를 그 믿음성이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오히려 그것을 쉽게 믿고 또 쉽게 생각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 삶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이 세상의 이치를 온전히 파악해야 되는데 세상의 이치가 온전하게 파악 안 되고 어리석게 파악이 되면 내 행실에 좀 미스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시로 그래서 성인은 도를 깨달은 선지식은 유난히 쉬운 것 경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세상의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곤란하게 생각해서 어렵게 생각해서 한번 재고의 가치가 있다 하고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시중에 떠도는 유튜브의 어떤 영상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TV상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나누지 어렵게 여기서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러므로 해서 끝내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성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어쨌거나 참 노사님께서는 참 대단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은 63장
보원 이득이라는 이런 타이틀로 가지고 이런 키워드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